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5호 제10면 기사입니다. 안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25주년 한마음축제 열어.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지난 7일 노적봉 폭포공원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주년 한마음축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4.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 지회장 김성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45회 흰 지팡이의 날 및 제98주년 한글점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흰 지팡이의 날은 매년 10월 15일이며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립과 성취를 상징한다. 또한 한글 점자의 날은 지난 1926년 송암 박두식 선생이 6점식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만들어 반포한 11월 4일을 기념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흰 지팡이와 함께 걷기 흰 지팡이 헌장 낭독 흰 지팡이 전달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전달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원 4.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 지회장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소중한 날을 기릴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평등한 사회 참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소은 복지국장은 오늘 한마음축제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임차택시 2대 추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임차택시 3대에서 2대를 추가해 총 5대의 임차택시를 2024년 1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차택시는 올해 평균 이용건수는 474건이며 특히 10월의 이용건수는 569건으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번 증차로 인해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 개인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임차택시 서비스는 특히 보행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안성시 내권에서 안성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되어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정찬 이사장은 이번 증차를 통해 안성시 교통약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정책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이달 21일까지 시민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4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실현을 위해 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발전 기여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늘 가까운 시민중심도시 더 젊은 첨단 혁신도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도시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도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등 민선 8기 5대 시정 목표에 부합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산만의 특색 있는 정책 아이디어 등이다. 시정에 관심 있는 안산시민, 개인 또는 2인 이내 단체,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등 제출 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기획예산과 지역번호 031-481-28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1-2차 심사를 거쳐 4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금상 1명, 100만 원, 은상 1명, 50만 원, 동상 1명, 30만 원, 장려상 2명, 각 10만 원을 선정해 안산화폐 다운으로 시상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제4회 안성시 세계언어축제 성료. 안성시 시장 김보라에서 주퇴하고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센터장 서성은에서 주관한 2024년 제4회 안성시 세계언어축제가 지난 9일 한경국립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축제는 한경국립대학교 밴드동아리 A마이너가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영어 골든벨에 참가한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웠으며 영어 골든벨 우승자에게는 김보라 시장이 직접 시장상을 수여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6개국, 한국, 중국,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몽골, 러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각 부스에서는 다양한 다과를 맛보며 해당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안성 시민들에게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세계언어축제가 벌써 제4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대표적 글로벌 역량 강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
내년에는 센터가 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하게 되는데 시민분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더 발전하는 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한경국립대학교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양시 지역복지거점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개관. 안양시는 지난 7일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거점으로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을 동안구 동편로 50일에 개관했다고 8일 밝혔다.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연면적 3,718개 지하 1층 물결표 쌓인 지상 3층 규모로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췄다. 1층에는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해오름격 노당 외에도 안양 시니어 클럽이, 2층에는 청소년을 위한 북카페, 공연 음악 연습실, 강의실 등의 관양 청소년 문화의집이 들어섰다. 3층에는 자활작업장, 관양 다 함께 돌봄센터, 관양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도 조성됐다. 시는 지난 2017년 관양동 1703번지 부지를 31억 3,700만 원에 매입해 지역 복지의 중심이 될 복지시설 건립을 시작했다. 이후 총 12회에 걸쳐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총 공사비 149억 2,500만 원이 투입돼 2년간의 건립 공사 끝에 2024년 8월 준공됐다. 안양시는 지난 7일 15시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3층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복지시설 관련 단체,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다목적복지회관의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최대호 시장은 다목적복지회관이 지역 주민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지역 복지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지난 7일 관내 요양병원 6개소 및 요양원 31개소의 감염병 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취약시설 내 감염 차단 예방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요양시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요양시설 내 종사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감염 관리의 기본과 실질적인 예방 방법인 손위생 관리, 호흡기 감염 예방, 식사 보조 및 배설물 처리, 공용장소 이용 수칙, 격리, 환자 간병 주의사항 숙지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종사자들은 개인보호복 레벨 D 착탈의 실습을 통해 고위험 감염 상황에서 종사자와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보호 장비 착용법을 숙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실무적인 감염 관리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시설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